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페트로브라스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고, 사실상 실적만 본다면 탑3 안에 무조건 드는 기업임에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5 안에는 절대 못 드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석유, 천연가스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채굴하고 운송하고 정제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대표적으로 엑슨모빌, 뭐 쉐보론, 쉘 이런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는 것은 맞아요. PER도 5가 안 되고요. 참고로 전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좀 손쉽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페트로브라스의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적 기준에서는 세계 탑3 안에 드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 탑 10도 뭐 겨우겨우 들까 말까 한 정도이고, 사실 성장성은 단연코 탑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성장성을 봤을 때, 그리고 향후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뭐 조금씩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AI 붐이 일었죠. 그 이후에 반도체, AI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반도체가 필요했었고,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붐이 일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송전망. 역시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송전망에 대한 붐이 불었고요. 다음이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송전망과 데이터 센터가 같이 붐이 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데이터 양을 기하급적으로 늘리고 속도도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된 뭐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이쪽에 대한 붐이 일었고, 그 다음에 붐이 있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에너지로 대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15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CS인디를 분석해드렸었죠. 해상풍력 CS인디 분석해드렸고, 오늘은 에너지 종합기업 중에서 도 성장성이 가장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심지어 주주로 하는 책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는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이제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조선주에 몰빵하신 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고, 전 종목 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1.58%, 3%, 113.7%, 뭐 15.87%, 4.1%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고, 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부님. 저는 사부님이 너무 강조하셔서 조선주에 걸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삼화전기는 사부님 분석분이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히응히응 반도체 하나 픽했습니다. 실제로 삼화전기는 실적 발표가 이번에 났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ESSD는 이제 시작입니다. 작년 초에 HBM을 지금 ESSD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목 전부 다 수익입니다. 네, 이분은 전 종목 수익을 내고 계시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갓승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한 섹터의 비중 몰았군요. 특히 강조하다 보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수익 90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럼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이유로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이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기업이죠. 브라질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 브라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브라질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런 뭐 채굴 기업들 혹은 에너지 기업들이 진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브라질의 석유 생산량 혹은 브라질의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잠재력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페트로브라스가 그런 혜택들, 수혜들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브라질의 그런 매력도가 좀 얼마나 되느냐. 자, 현재 기준으로 세계 15위예요. 세계 15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산량으로는
9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장량은 15위나 생산량이 9위이다. 그만큼 규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친환경이면 친환경이다, 혹은 인력 문제면 인력 문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채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막 캐나다도 그렇고 아니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한 처지인데,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인건비라던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거를 이제 5년 내에 세계 4위까지 올리겠다. 2030년 내에 세계 4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럼 생산량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는데, 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고스란히 PBR,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에서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 브라질에 대한 석유 생산은 페트로브라스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따라서 페트로브라스도 정부 측에 세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쉽게 로비라고 했습니다. 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의 10% 내외를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브라질의 문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엑스모빌, 뭐 쉐보론 이런 기업들은 아마 20% 가까이, 10에서 20% 가까이 브라질을 채굴하는 것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20% 가까이 내더라도 아마 진출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매우 싸고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다른 국가들에서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매력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특히 향후 벌어들이는 현금비 중에 60%를 배당으로 줬어요. 이에 따라서 전년 같은 경우는 20%를 훌쩍 넘기는 그런 배당이 나왔던 것이고, 따라서 지금도 이제 비슷한 정도의 주전 환전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로브라스는 이런 실적에 따라서 배당률이 천차만별적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40에서 45%를 배당하겠고요. 나머지를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페트로브라스가 지금까지 압도적인 저평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사주 매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봉으로 보시면 오른 게 거의 없어요. 2010년대부터 오른 게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주가가 굉장히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른 기업들 한번 볼까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쉘 마찬가지죠. 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이고, 그에 반해서 페트로브라스는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앞으로도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가가 꾸준하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국가 특성상 미국보다는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약하지가 않죠. 아직까지도 달러는 고가권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강한 통화가 브라질 헤이라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브라질의 국력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10% 가까운 금리보다 오히려 더 성장성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꽤나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브라질은 전 세계 대표적인 광산 국가입니다. 원자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라던가 중국 같은 이런 전 세계에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특히 얼마 전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오펙에 가입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브라질도 오펙 국가예요. 이제는 오펙에 가입을 한 국가예요. 그만큼 이 석유 가격을 관리를 하고 싶다는 것이고, 석유 가격이 관리가 된다? 특히 국가 주도로 관리가 된다? 가장 크게 수혜받는 기업은 당연히 브라질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이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배당 수익률도 1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것이고, 이에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까지 소각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그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장량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그 채굴의 광고수가 몇 개냐? 1위는 페트로브라스예요. 2위가 셀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은 당장만 보더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을 봤을 때에도 페트로브라스가 탑3 안에 들었는데 탑2, 탑1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많이 선다면 지금처럼 그런 저평가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번에 CEO가 교체가 됐죠. CEO가 교체가 되면서 지금까지 뭐 원유, 천연가스 위주로 했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수소라던가 해상풍력이라던가 혹은 CCUS 탄소 포집이죠. 탄소 포집 이런 쪽에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 지금까지는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원투였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해상풍력, CCUS, 탄소 포집 이런 쪽으로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현재 가장 빠르게 그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육상 식추가 아니라 해상 식추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상 식추 시장 위주로 시장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인건비라던가 혹은 다양한 환경 파괴 혹은 들어가는 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육상 시추보다는 해상 시추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브라질의 특강점이 해상 시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페트로브라스 쪽에 보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의 하방을 받쳐줄 것이고 상방을 열어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로서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성장을 좋아하는 주가의 성장 혹은 시가총액의 성장을 원하는 그런 투자자일수록 이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배당 받아왔자 세금을 많이 뜯기기 때문에 사실 딱히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 특히 시가총액 성장이 없으면 결국에는 시세 차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또 자금을 좀 돌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수혜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세금을 많이 내는 투자자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이제 10% 정도의 그런 배당, 10% 이상의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의 인위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